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리고 전세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푸르지오 라이프 부동산 전문가 닥터빌리입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 3번째 시간을 맞이하였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여름 드디어 10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저는 회사가 강남이고 와이프는 을지로라 중간 지점에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정말 전세 대란이더라고요. 둘 다 첫 독립이다 보니 전세를 구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계약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사연자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연자님을 전세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지만 큰 제가 드리는 결혼 선물입니다. 자, 우선 결혼하시면 처음으로 구해보는 전셋집, 전세 계약의 경험이 없다 보니 큰 돈이 움직이는 만큼 너무나도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4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사연자님을 전세 마스터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차근차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체크사항, 대출 확인 및 매매가 시세 확인. 대출은 이미 어른들한테 숱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매매 시세를 확인하라는 말은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우선 본론으로 가기 전에 혹시 깡통 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깡통 전세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너무 높아서 집값에 육박한 것을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말하냐면 바로 돈을 뜯길 가장 큰 위험을 가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은 집을 계약했다가 결국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가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아깝지만 계약을 파기한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저렴하게 들어가는 방법까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6억 원 상당의 집에 2억 원의 대출이 있고 보통 전세 시세가 3억이다. 그럼 이런 집은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니 안 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거래는 잘 안 될 거고요. 이런 집에 우리는 반대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6억 원 상당의 집에 2억 원의 대출이 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불안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1억 원을 깎아주면 당신도 2억 원의 대출에 2억 원 전세로 4억이 생기니 남들보다 낫고 나도 저렴하게 들어가니 서로 윈윈 아니냐. 내가 들어갈 테니 전세금을 1억 원만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요. 집값이 떨어질지 몰라서 4억 원도 불안합니다.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보통 전세 가율이 50에서 60% 수준입니다. 6억 원 상당의 집에 4억 원이면 60%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위험한 수치는 아니죠. 이건 한 예시이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체크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즉 후순위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만약 3억 원의 대출이 있는 6억 원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억 원 대출을 또 받았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 다음에 들어온 대출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왔지만 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체크사항, 빌라일 경우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기.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호실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호실은 몇 개 호실이 있는지 체크를 안 한다면 이제 막 계약을 한 여러분들은 맨 후순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고 버려질 수가 있죠. 내가 첫 번째 세입자라면 상관없는데 맨 마지막 세입자라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파악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다가구인 게 확인이 됐다면 부동산에 현황을 물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계약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으므로
다가구를 거래한다면 절대 직거래는 피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끼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체크사항, 보증보험. 부동산이 지금은 막 오르지만 언제 어떻게 가격이 확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억 원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사는데 이 집의 매매가가 2억 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역전세라고 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흐름을 보고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서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는 낮은 이런 경우,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물론 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선순위 대출과 전세 가격이 집 가격을 넘으면 안 되고 선순위 대출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있으나 어차피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보증보험과 상담을 통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면 심신에 크나큰 안정을 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보증보험은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전에 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나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안 해놓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인데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나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럼 어떡하냐?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사는 가야 되고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항력이란 건 내가 직접 살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체크하신다면 10년 만에 연애 끝에 얻게 된 멋진 신혼생활을 전세로 걱정하고 불안하게 할 일이 생기는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을 포함한 전세를 구하시는 신혼부부님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 중 절대 다수의 신혼부부분들은 현재 집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신규 분양 현장이 열릴 겁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시어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좋은 분양 현장이 열리는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좋은 분양 현장이 열리는 사이트가 어디냐고요? 바로 푸르지오 홈페이지입니다. 전세 구하느라 복잡하게 이것저것 체크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푸르지오와 함께 멋지고 쾌적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